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경제론 파트 잠시 복습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론 파트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 자,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량은 증가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관계? 반비례.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반비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다 할 때는 항상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하향한다 봐야 됩니다. 기울기는 우하향한다 봐야 돼요. 요게 수요법칙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수요법칙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을 또 물어보죠. 제가 수요 법칙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또 해주셔야 돼. 수요 법칙이 뭡니까 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많은 거 감소하는 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많은 거 감소하는 거라도 우린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공급 법칙은 또 틀리죠. 예, 공급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증가한다 봐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봐야 돼요. 이걸 우리는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 법칙이라는 비례 물어볼 때 비례관계 정이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뭐 때문에? 수요법칙이라고. 그게 수요법칙이라고. 됐습니까?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겁니까?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보시면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자, 5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나와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금은 수요의 변화와 수요양의 변화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요구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양의 변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크게 뭐 요거는 깊게 들어올 것도 없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수요양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울산 시내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울산 쪽에 이 아파트를 요걸 갖다 우리는 해당 지하라 그럴게요. 울산 지역의 아파트를 갖다 우리는 해당 지하라 그럽니다. 이 아파트의 거래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울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항상 변하죠. 울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항상 변한다 봐야 돼요. 근데 원인을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하고 있어요. 울산 지역에 감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뭔데? 울산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왜 그럴까? 울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왜 감소할까? 응? 자,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울산 지역에 인구가 조금 빠져나갑니다. 울산 지역에 인구가 조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 뭐 좀 있으니까 의료 장비가 전국에서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장비는 울산이 참 좋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유입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울산 지역에 보니까 학군이 좋아. 부산에서도 뭐, 울산에 고등학교 올라고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학군이 좋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울산 지역에 보니까 울산 지역엔 소득이 또 높습니다. 전국 1위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 그 대신에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뭐 때문에? 뭐 규제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거래량이란 것은 어떠한 원인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거래량이란 것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봐야 돼. 요게 결과죠. 요게 거래량이 변하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결과라 봐야 돼. 결과. 요거는. 근데 원인을 보니까 이런 어떤 원인을 보니까 너무 많아. 자, 제일 먼저 울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하락합니다. 가격이 좀 싸.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울산 지역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들어와. 애들 가진 부모님들이 뭐 3, 40대 부모들이 애들 학군 때문에 또 울산에 이사도 오기도 합니다. 선호도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를 따지게 되면 너무 많다 봐야 돼요. 자, 원인이 요게 너무 많은 거 요거 이대. 다시 한 번 더. 울산 지역의 해당자의 아파트의 거래량은 변합니다. 거래량이 변하는데 원인은 어떻다고? 엄청나다고.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 원인을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 원인을 딱 두 개로 나눈다고. 어떻게? 해당자의 가격과 그 다음에 얘들을 다 묶어서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해당자의 가격 외라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인은 몇 개라고? 원인은 몇 개? 두 개. 해당자의 뭐하고? 가격과 가격 외라 봐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해당자 울산 지역의 어떤 아파트의 거래량, 수요량은 변합니다. 수요량은 변하는데 원인이 무수히 많지만은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딱 두 개로 정리한다고. 해당자의 가격과 나머지를 전부 다 물어묶어 가지고 해당자의 가격 외로 묶는다고. 그래서 가격 때문에 변하는 것을, 얘 때문에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수요량의 변화라 그럽니다. 가격 때문에 변하는 것을 뭐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런데 가격 외로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수요의 변화라 그럽니다. 됐나요? 결과에 따른 원인이 몇 개 있다고? 두 개. 가격 때문에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로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울산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이 들어오는데, 테마공원이 들어와서 조그만 애들을 가진 어떤 30, 40대 주부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는 무슨 변화라 그럽니까? 예?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맞아요? 수요의 변화.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어. 금리가 인상됨으로 해서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이해되세요? 자, 울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증가했어. 이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그냥 물어보면 수요의 변화를 하시면 돼. 주무시다가 물어보면 수요의 변화를 하시면 돼. 자,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인구가 좀 급증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해.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아시겠죠? 모든 것은 가격 외라 봐야 돼. 가격 외.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57페이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것만 여러분들 하시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1 플러스 1이라 봐야 돼요. 자, 밑에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 수요량 체크하시고 해당자의 뭡니까? 가격 체크합니다. 수요량 체크하시고 가격 체크하십니다. 수요량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가격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요의 변화죠. 수요 체크하시고 수요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보니까 해당자의 가격 외 체크합니다. 가격 외. 그럼 우리는 수요의 변화, 수요 양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는 손가락 5개 갖고 놓으시면 돼. 손가락 5개 갖고. 전부 다 답이 손가락 5개 다 들어와야 됩니다. 해당자의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변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고 수요량. 가격 외 때문에 변화 뭐가 됩니까? 수요의 변화. 손가락 5개에서 다 놓는다 봐야 됩니다. 가격 때문에 변하는 것은 뭐 한다고? 수요량. 가격 외 때문에 변하는 것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됐나요? 요게 수요의 변화와 수요 양의 변화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57페이지 밑에 보니까 뭐 그 특징 나와 있습니다. 특징.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고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얘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얘는 수요량이죠. 수요량. 글자가 몇 자입니까 하면 석자야. 그러면 답은 2자가 돼야 돼. 해당자의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자, 수요의 변화 글 2개죠. 답 몇 개 돼야 돼요? 석자가 돼야 돼. 해당자의 뭐? 가격 외. 자,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자,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해당자의 가격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2억, 1억 한다 볼게요. 3억, 2억 이렇게. 그럼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니까 가격이 조금 내려오니까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죠. 이해되세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할 때는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3개 돼 있어. 3개. 근데 가격이 3억 하니까 거래량이 몇 개?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했다가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거 보이세요? 그래프로.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요점이 뭘 표시합니까 하면 요점이란 것은 요거는 가격이 3억 할 때 거래량이 몇 개 했다고? 1개. 가격이 1억 하니까 거래량이 몇 개? 3개. 그러면 가격이 3억 하니까 하나 거래됐고 1억 하니까 3개가 거래됐어.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거래되는 양을 갖다 점으로 찍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이 수요 곡선이라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요게 수요량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곡선상에서 뭐 한다고? 점이 이동한다고.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고. 수요량의 변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란 것은 증가한다는 것은 이쪽이죠. 이쪽이 증가. 일로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일로 가는 것을 우리 감소한다 그래요. 감소. 가격은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고 가격을 올라가는 것을 상승한다 그러고 내려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내려오는 것도 우린 하락한다 그래요. 가격은 뭐 한다고? 상승, 하락. 양은 증가, 감소.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요거는 뭐가 됩니까 하면 감소. 여기서 올라왔다는 것은 요거는 뭐가 됩니까? 증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감소. 가격이 좀 싸지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 이와 같이 증가 감소하는 점을 찍다 보니까 어디서 놀아난다고? 곡선상에서 놀아난다고. 요게 수요량의 변화의 요의 특징입니다. 곡선상에서의 점이동. 됐나요? 자, 교과서 그래 돼 있죠? 자, 교과서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교과서 보니까 해당자의 가격 때문에 변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동일 곡선상에서의 점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동일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동? 하향 이동. 감소하는 것은 무슨 이동? 상향 이동한다 봐야 됩니다. 상향 이동. 자, 오른쪽에 수요의 변화 한번 볼게요. 자,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자의 뭐 때문에? 가격 외 때문에.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자의 뭐 때문에? 가격 외 때문에. 자, 근데 얘는 중요한 것은
가격은 변하면 안 돼. 가격은 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면 가격은 2억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가격이 2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가하려니까 여기서 일로 올라니까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증가하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측. 감소하면 저쪽에 곡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 요게 수요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고? 증가하니까 어느 간다고?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니까 어느 쪽으로? 감소하니까 좌측으로 이동한다 봐야 돼요. 요게 수요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보시면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 양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자의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해당자의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 양의 변화라고 그러고, 해당자의 가격 외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보니까 수요 양의 변화라는 것은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고,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수요 양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여기 끝이에요. 여기서 요거 말고는 공부할 게 없어. 수요 양의 변화는 지금부터 공부할 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예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수요의 변화. 해당자의 가격 외를 갖고 노셔야 돼. 해당자의 가격 외를 갖고 노셔야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58페이지 한번 볼게요. 58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양가로 3번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거기에 수요의 변화 요인 되어 있죠. 수요의 변화 요인. 오른쪽에 기출 해차 보이세요? 기출 해차를 보더라도 요거는 시험 문제가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봐야 돼요. 여기서 안 나오면 공급의 변화에서 나오는데 한 확률은 8대2야. 8대2. 압도적으로 수요의 변화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요게 한 문제짜리라 봐야 됩니다. 한 문제. 자, 요거는 어렵습니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인이시기 때문에 다 푸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아셔야 됩니다. 수요 양의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는 지금부터는 공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수요 양의 변화라는 것은 얘는 뭐 때문에, 해당자의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 양의 변화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걸 가지고 날아가야 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슨 변화? 전부 다 수요의 변화와 그 다음 뭡니까?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그러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물어볼 때 절대 여기에 이유 중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넣으면 안 돼요? 얘 넣으면 안 돼. 해당자의 가격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 큰일 난다는 표시죠. 큰일 난다는 표시요. 해당자의 가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는 무슨 변화로? 수요 양의 변화로 가야 돼.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에다 교재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게 양가로 3번에 수요의 변화 해놨죠. 수요의 변화. 그 위에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해당자의 가격은 절대 넣으면 안 돼. 요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 선이 분명해야 돼.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물어볼 때 해당자의 가격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해당자의 가격은 절대 넣으면 안 돼. 자, 그래 놓고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의 변화와 수요 양의 변화를 공부했습니다. 수요의 변화와 수요 양의 변화.
우리가 거래량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요거는 결과예요. 어떤 조건이든 한 해 두 해가 흘러갈수록 분기마다 또는 1년 연마다 거래량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이거는 결과야. 그런데 이러한 거래량 수요량이 변하는 데는 원인이 엄청 많더라. 엄청 많더라. 울산의 가격이 하락했어. 울산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들어왔어. 울산의 소득이 높았어. 규제가 강화됐어.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거래량 수요량은 변한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그래 많은데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그 원인을 딱 몇 개로 분류한다고? 두 개로 분류한다고. 두 개로. 그 두 개가 뭡니까 하면 해당자의 가격. 나머지를 전부 다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해당자의 가격 외로 묶는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이게 해당자의 가격 외들이에요. 해당자의 가격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자의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뭘 한다고? 수요량이 변한다라고. 그래서 얘는 원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공부할 게 없어. 그럼 우리는 뭘 갖고 놀아야 됩니까 하면 가격 외를 갖고 노셔야 돼. 해당자의 가격 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 수요량, 해당자의 거래량 수요량이 변한 것을 뭘 한다고? 수요의 변화한다고. 수요의 변화한다고. 또는 공급의 변화한다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시험 문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찾으라 그래.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곡선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이동을 얘기합니다. 우측이동.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자, 우리가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증가하는 건 똑같이 일로 가는 거죠. 증가하는 건 똑같이 일로 가.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면 어느 쪽? 우측. 공급도 증가하면 어느 쪽? 우측. 감소하면 어느 쪽?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하는 어느 쪽? 좌측.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습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이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감소하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옮긴다 봐야 돼. 자, 그래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그랬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곡선이 어느 요도로? 우측 이동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요거 답 다 할 수 있어.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어떻게? 증가. 맞아요? 선호도는 울산 지역의 아파트가 좋다는 선호도는 이것도 증가. 인구는 증가. 소비자의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예상돼야 됩니까? 하락할 거라고 예상돼야 돼요?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고. 자, 그 다음에 대체적 문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거래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세. 세금은, 거래세금은 인하. 금리도 인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것을 봤을 때 답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달 수 있다 봐야 돼요.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자, 이번에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한번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생산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야 되죠. 하락. 건축비 내려야 되죠. 노동자 임금 내려야 돼. 토지 가격 내려야 되고, 생산기술은 올라야 돼. 건설업체수 많아야 돼. 금리 내려야 돼. 규제 완화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문제는 한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단지 여기서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절대 들어와서는 것은 안 되는 건 해당자의 가격은 들어오면 안 돼. 해당자의 가격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수요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있더라. 이번에는 수요 감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수요 감소하는 요인.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번에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 이것도 감소.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마찬가지죠. 이것도 무슨 이동? 좌측 이동. 자,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감소하려면 소득은 내려야 되죠. 선호도 내려야 돼. 인구 줄어들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은 하락할 거로 예상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거래세 올라야 돼. 금리도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어떻다? 감소한다 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감소하려면 가격이 올라야지. 건축비 올라야 돼. 노동자 임금 올라야 돼요. 토지 가격 올라야 되고, 기술은 내려야 되고, 건설업체 수도 내려야 되고, 금리 규제 상승돼야 되죠. 규제도 강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또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은 이러한 것들은 시험 문제 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 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안에 뭘 찾아야 돼요? 이 안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있어.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물어보는데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해당자의 가격은 들면 안 돼요. 우리 영탁 노래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절대 여기서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얘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요겁니다. 요게 숙제죠. 요게. 그럼 다시 말해서 수요 공급의 변화인, 수요 공급의 증가 감소 요인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답을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대체제, 보완제 여기서 나온다 봐야 돼요.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는 이러한 것들은 시험 문제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36회 시험도 마찬가지죠. 36회도 답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요걸 푸시면은 요건 한 문제 풀어진다 봐야 돼요. 자,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이번에 관련자의 가격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자의 가격 변화. 이때 여기서 이 관련자라는 것은 대체제, 보완제를 말합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4번 한번 볼게요. 1, 2, 3, 4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자, 우리가 대체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제가 대충 말을 한번 해볼게요. 대체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파트 밑에 오뎅 파는 아줌마가 오뎅 1,000원 하는데 요거 맨날 10개씩 팔고 퇴근합니다. 근데 이모가 매일 오뎅이 완판이야. 오뎅이 완판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걸 2,000원으로 올렸어. 자, 그래서 이 사람 10개 팔면은 여기 돈이 20,000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평소 때 1,000원 하던 것이 완판이 됐는데 2,000원 하니까 완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생각합니까? 2,000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요? 대체제를 생각한다니까. 2,000원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대체제를 생각한다 봐야 돼. 자, 그러면 대체제란 것은 뭡니까 하면 대체제란 것은 나는 이것을 써도 되고 저것을 써도 돼. A, B 두 개의 제어가 있다면 이것을 써도 되고 저것을 써도 돼. 근데 둘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면 경쟁관계야. 그걸 뭐랍니까? 대체제라 그래요. 대체제. 그걸 뭐란다고? 대체제라 한다고. 보완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보완제는 같이 썸으로 해서 효용이 올라가는 것을 보완제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실가바늘 이런 거 있죠. 실가바늘. 그 다음에 남친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왔는데 팝콘만 사주더라. 그 미친놈이죠. 뭐 사줘야 돼? 콜라 사줘야 돼. 이런 걸 우리는 대체제라 그래. 통닭 먹을 때 뭐 찾습니까? 통닭 먹기 전에 뭐 찾아요? 맥주 찾아, 맥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보완제라 그럽니다. 보완제. 그래서 보완제라는 것은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한 개를 더 씀으로 해서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보완제라 그럽니다. 자, 그래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100명의 학생들한테 커피숍에 가라 그랬어.
이 커피가 뭡니까? 이거 라떼죠, 라떼. 예. 그래서 100명 학생들한테, 대학생한테 너 가고 싶은 커피숍을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쪽에 A쪽에 여기가 뭐 스타벅스라 보고 여기가 뭐 할리스라 볼게요. 스타벅스는 참 봐도 신기한 게 스타벅스의 조명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런 거 못 느껴요. 스타벅스 조명은 다른 커피숍에서 흉내를 낼래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아무리 옆에 경쟁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거기가 장사 잘 된다 봐야 돼요. 그 조명은 특히 야간에 보면은 야간 조명은 특히 따라올 수 없어. 흉내 못 냅니다. 그거 신기하대. 한번 이렇게 잘 봐보세요. 아무리 커피숍 다른 커피숍하고 비교해봐도 제 야간의 조명은 따라올 수가 없어. 따라올 수가 없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75명이 가고 여기가 25명이 갔습니다. 자, 여기를 마셔도 되고 여기를 마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는 무슨 관계? 경쟁 관계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 대체제를 한다고. 자, 대체제 수요 봅니다. 수요. 대체제 수요를 보니까 한쪽 수요가 증가하니까 다른 쪽 수요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하는 거 보이세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라는 것은 한쪽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 수요는 어떻다? 감소한다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보완제 볼게요. 보완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얘 뭐예요? 얘 뭡니까? 병원. 얘 뭐예요? 예? 약국. 얘는 병원. 얘는 약국. 자, 여기에 100명의 어떤 환자가 왔어. 그럼 100명의 환자가 다 어디로 갑니까? 또 일로 가. 일로 그대로 온다 봐야 돼요. 자, 이때 병원의 수요가 증가하면 약국의 수요도 어떻다?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이건 뭐 이건 병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약국 수요도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봐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보완제라 그래. 보완제. 얘 둘이는 무슨 관계? 얘 둘이는 친구 관계. 보통 병원에 친구들이 밑에 약사를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완제는 항상 무슨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예요. 얘는 무슨 관계? 경쟁 관계.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에서는 한쪽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 수요는 감소. 보완제에서는 한쪽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 수요는 증가.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봅니다. 5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1, 2, 3, 4번. 자, 대체제 보니까 대체제 한쪽 수요가 증가하니까 다른 쪽 수요는 감소. 그 다음 밑에 2번에 한쪽 수요가 감소하니까 다른 쪽 수요는 증가. 자, 세 번째 보니까 보완제죠. 보완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하니까 다른 쪽 수요도 증가. 근데 한쪽 수요가 감소하니까 다른 쪽 수요도 감소. 1, 2, 3, 4번. 요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건 상식이야.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1, 2, 3, 4번이 아니고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거기다 우리가 별표 하나 칩니다. 별표. 5, 6, 7, 8. 5, 6, 7, 8. 그거는 뭐 거의 시험 문제 한 문제라 봐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 앞으로 문제에서 엄청 많이 다룰 거예요. 5, 6, 7, 8입니다. 그러면 1, 2, 3, 4하고 5, 6, 7, 8은 어디서 틀립니까? 하면은 1, 2, 3, 4번은 해당자의 뭡니까? 한쪽에 어떤 수요와 다른 쪽이 뭡니까? 수요 보이세요? 수요를 다룬 거 보이세요? 근데 5, 6, 7, 8은 뭐 다루셨습니까? 한쪽에 가격과 수요를 다룬다 봐야 돼요. 자, 7, 8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빌라를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대체제라 그러죠. 얘를 대체제라 그래요. 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 그러나 수요가 떨어집니다. 사고자 하니까 돈이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팔질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어떻게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뭘 찾습니까? 대체제를 찾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수요가 증가한다 봐야 됩니다. 됐나요? 요 두 관계를 뭘 한다고? 대체관계라고 한다고.
앞에서는 우리가 수요를 다뤘지만 지금은 뭡니까? 한쪽 제야의 가격과 다른 쪽의 수요를 다룹니다. 자, 대체제가 되니까 한쪽 제야의 가격과 다른 쪽의 수요가 무슨 방향이 됩니까? 이게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쪽의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사. 다른 걸 사. 그래서 한쪽의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 이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자, 보완제 한번 볼까요? 자, 보완제 쪽에 보니까 병원과 약국이죠. 병원과 약국. 병원의 가격이 가려니까 비싸. 그러니까 병원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국 수요도 떨어져. 자, 요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병원과 약국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보완제라 그럽니다. 보완제. 보완제는 한쪽의 가격과 다른 쪽의 수요가 반대 방향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데 하게 되면은 수요 1번에서 4번 1, 2, 3, 4 그거는 쉬워요. 1, 2, 3, 4 그거는 쉬워. 그건 당연히 대체제니까 한쪽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에는 감소. 보완제니까 한쪽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 수요도 증가. 이거는 쉬워. 1, 2, 3, 4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게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자, 5번, 6번, 7번, 8번 교과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화살표를 한번 해볼까요? 화살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른 쪽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른 쪽 수요는 증가.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 보이세요? 자, 6번째.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른 쪽 수요도 어떻다? 감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자, 보완제 볼게요. 보완제 한쪽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른 쪽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 보완제 한쪽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른 쪽 수요는 증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대체제가 뭡니까? 하게 되면은 대체제가 뭐예요? 이래 물어봅니다. 대체제가 뭐예요?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는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 대체제가 뭐라고? 같은 방향이야. 그럼 보완제는 뭡니까? 하면 보완제에는 다른 방향이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 놓고 무엇이 같은 방향이고 무엇이 다른 방향입니까? 하게 되면 한쪽 제야의 뭐하고 가격과 다른 쪽 제야 뭡니까? 수요. 요게 같은 방향이 되면 이게 대체제가 되고 다른 방향이면 보완제가 됩니다. 보완제가 된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정리합니다. 대체제 하게 되면 무슨 방향? 같은 방향. 보완제 하면 무슨 방향? 다른 방향. 무엇이 같은 방향인데 하면 한쪽 제야의 뭐하고 가격과 다른 쪽에 뭡니까? 수요. 한 제야의 뭐하고 가격과 다른 쪽의 수요가 뭐가 되면 같은 방향이 되면 무조건 이거는 대체제가 된다 봐야 돼요. 다른 방향이면 보완제가 됩니다. 자, 7, 8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요 증가를 물어봤습니다. 수요 증가. 자, 수요 증가를 물어봤어. 자, 대체제 나왔죠. 자, 그럼 대체제 수요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푸시면 돼. 수요와 수요 물어보는 것은 상식으로 물어보시면 돼. 한쪽 수요 증가하면 당연히 대체제 다른 쪽 수요는 감소. 보완제는 그냥 같이 간다 봐야 돼. 그래서 수요 물어보는 것은 상식으로 풉니다. 원래 부동산 학개론에서 다루는 것은 수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출제자들이 이걸 내더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막 상식으로 푸셔야 돼요. 한쪽 대체제에서 한쪽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 수요는 감소. 보완제, 병원, 약국 한쪽 수요 증가하면 다른 쪽 수요 증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공부할 게 아니고 이건 상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5번하고 7번입니다. 7번. 자, 이게 대체제란 말이 나왔죠. 대체제. 한쪽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돼야 되고, 보완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풀 때는 동그라미를 항상 이렇게 3개를 하셔야 돼. 그래 놓고 대체제 한쪽 자의 가격과 그 다음에 다른 쪽의 수요, 여기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 다음에 보완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다른 방향.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제 하게 되면 같은 방향, 보완제 하면 다른 방향.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같은 방향이고 무엇이 다른 방향이다 하게 되면 한쪽 지하에 마고 가격과 딴 쪽에 뭐? 수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한 지하에 마고 가격과 다른 쪽에 뭡니까? 수요. 요게 같은 방향이 되면 이게 대체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요 감소 요인 물어볼게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를 물어봤어. 자, 이때 그러면 대체제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당연히 이거는 하락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보완제 가격 물어봤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상승해야 돼. 이게 다른 방향이 돼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체제 보완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대체제라는 것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보완제라는 것은 다른 방향. 무엇이 같은 방향이고 무엇이 다른 방향인다니까 한쪽 제하에 뭐하고 가격과 다른 쪽에 뭐? 수요.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59페이지의 기억. 59페이지에 보니까 기억, 그게 대체제 되어 있죠. 대체제. 자, 그게 D하고 E를 한번 봅니다. D하고 E. D하고 E를 보니까 그게 대체제 D 찾나요? D 찾았습니까? 예, 거기다 대체제 동그라미 하나 칩니다. 대체제. D에 대체제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가격 상승 돼 있죠.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자, 그 다음 오른쪽 뛰어넘어갖고 해당자의 수요 봅니다.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다른 쪽의 수요 증가. 보이세요? 예, 요게 같은 방향이 되면 대체제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이 대체제 가격 하락. 해당자의 수요 감소. 대체제 가격 하락, 해당자의 수요 감소.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자, 우리가 말로서 설명하게 되면 D를 설명을 해볼게요. D. 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체제 안 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를 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의 수요가 증가한다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완제 한번 볼게요. 보완제. 이것도 보완제도 D와 E 봅니다. D와 E.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보완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다른 쪽 수요도 어떻다? 증가. 보완제 가격 하락과 해당자의 수요 증가. 방향 봅니다. 방향. 보완제 가격 하락과 해당자의 수요 증가.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보완제가 되고.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죠. 그런데 해당자의 수요는 감소.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라 그래. 자, 이제는 답을 다 답니다.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내니까 소득은 어떻게 되고 증가돼야 되고, 선호도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돼야 되고, 인구도 어떻게 증가돼야 되고, 소비자의 가격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돼야 되고, 대체제 가격 낮죠? 수요 증가돼 있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다? 상승.
보완제 가격 나왔죠. 수요 증가되었죠. 가격은 어떻다? 하락. 보완제, 그 다음에 거래세 요 내려야 되죠. 금리도 내려야 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그러면 요거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다 풀립니다. 다 풀리는데 답은 어디서 나와야 돼? 결국은 답은 어디서? 대체제 보완제에서 나온다 봐야 됩니다.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에 인해서는 키를 뭐 해두자? 대체제 보완제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좀 쉴까요? 예, 커피 한잔 하시고.